커뮤니티 선정 한국 9대 모순이라고 하네요. 어린이 골프 교실 무료 레슨 10만원, 무료 레슨인데 10만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스 안전점검에 따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임시 운영 중단 꺼졌고요. 절대 주차 금지,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미쳤고요. 화목하고 편안한 화남 아파트, 열린 교회 닫힘, 참치의 무한 리필 3회 무한, 질이죠. 3회 무한. 맥도날드의 30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파티가 장례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언제나 비가 내린다. 비와 함께 우산 속에서 콘서트를 즐기세요. 비가 오면 콘서트는 열리지 않습니다. 미쳤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직접 뽑는 기계냉면. 이 사람은 뭐 머신인가요? 사장님이 기계예요. 그냥 웃고 가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토픽 주제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횟집 밑반찬 같은데 이게 5만원? 제주 노상식당 바가지 또 논란. 제주도 용두암 근처 노상식당에서 모든 해산물을 시켰는데 바가지를 썼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에 담긴 것은 5만원어치 해산물이다. 전복, 해삼, 소라를 섞고 5만원어치를 시켰는데 일회용 용기 바닥을 까는 수준으로 양이 적어 보인다. 누리꾼들도 분노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게 또 이제 여러 뉴스 사이트에 또 올라가고 있나봐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나오면서 이런저런 또 얘기가 또 제보가 또 나오더라고요. 제주도 근황갱신이라고 요즘 말 많은 제주도에 유명한 4인 가족이 올라갔다. 편의점에 있는 어떤 곳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 배가 고프다고 얘기해 해변에서 받은 치킨 전단지를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 치킨을 먹고 있더니 주인이 보고 자기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내가 뭘 시켜 먹든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런 내용이네요. 평상을 빌리면은 여기선 뭐 협력업체라만 시켜야 되나봐요. 뭐 이런 내용들이 또 계속 올라오니까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제주도에 대한 흉흉함이 점점 커지고 있나 봅니다. 주말인데 어쩌다 이렇게 폐업 비바람, 제주도 충격근황 정해졌다. 7월 8일에 올라온 글인데요. 비계 삼겹살, 바가지 오명 등으로 올 들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한 가운데 누리꾼들이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굉장히 핫했던 호텔이라던가 이런 곳에 사람이 없고 유명 카페에도 지금 줄이 안 서져 있고 3박 4일간 웨이팅을 가고 있는데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다. 뉴스로 보긴 했는데 이렇게 관광객이 없을 줄은 몰랐다.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다. 이런 내용들이 줄줄 있습니다. 월별로 보면은 1월 달에는 전년 동기 6.2%가 줄었고요. 2월에는 13.2%가 줄었고 3월에는 전년 대비 10.5%가 줄었고 내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값이면 일본 간다 유행하더니 제주도 줄 폐업이 생겼다. 농어촌 민박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숙박시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다. 휴업 폐업 숙박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41.3배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당시 내국인 관광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숙박시설이 다소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격 바가지 논란 등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세로 들어sam에 따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됐다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주도 유명 관광지 분위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내용,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이제 둘이 많이 없나 봅니다. 근데 이런 글이 올라오면 여러분 항상 그런 거 있잖아. 에버랜드도 매년 에버랜드 눈치 싸움이라 가지고 어린이날에 요새 없다 그래가지고 에버랜드 갔는데 눈치 싸움 잘못해가지고 사람 개 많고 막 미어 터지고 이런 거 본 적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막 어린이날인데도 막 아무도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런 거 올라오면 또 눈치 싸움 해가지고 또 많이 가는 거 아닐까? 네. 올해 제주 숙박시설 248곳 휴업 폐업. 근데 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관광객이 줄어드는 대신에 외국인 관광객은 또 늘고 있대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제주도로 오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가면 되나? 서로 일단 체인지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이 되잖아요. 7월 중순이고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지 지금이 조금 크리티컬한 타이밍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배달음식 신개념 보험법이란 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기구에서 이렇게 호스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배달통으로 들어가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야? 매연을 갖다 먹이는 거야? 근데 매연을 갖다 먹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특허를 받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매연을 여기다가 해서 직화를 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배기가스 매연으로 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특허를 받은 배달통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보시면 오토바이 머플러 폐기열을 할인해가지고 공간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스의 겉에 부분에 있는 하나의 층을 이제 데펴가지고 그 박스통 자체가 따뜻함을 유지하는 거라서 뭔가 가스가 직접적으로 음식 안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핫 구들이라 가지고 오토바이 온돌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매연으로 훈제해서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기술이 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배달 시장에 대한 이런 경쟁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굉장히 배달의 진심인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빙수를 넣어서 오면은 다 녹아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냉장이 되는 또 그런 게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이런 따뜻한 게 되는 게 있고 차가운 게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케이스도 또 있다고 하니까 약간 나눠가지고 배달을 하시겠죠. 차가운 음식만 배달하시는 분들은 냉토바이로 다 배달을 하시고 따뜻한 음식을 배달하시는 분들은 온토바이로 하시는 경우. 근데 여기 제보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족발을 시켰는데 족발 막국수가 졸라 뜨겁게 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을 섞어서 배달할 때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족발에 오는 막국수는 사실 좀 차가운 거잖아. 근데 족발의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온토바이에 넣었다가 이제 뜨거운 비빔면이 돼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조금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휴전 배달. 자, 요즘 난리난 성수역 퇴근 시간 근황입니다. 사실 성수역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닌데 최근에 성수란 곳이 젊은층들이 많이 방문하는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성수는 핫플레이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원래 공업단지였기 때문에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곳이란 말이야. 그런데 비싼 강남 대신 젊고 IT 중심 기업들 대거 성수에 자리 잡으면서 오피스도 잔뜩 들어왔다. 무신사, 크래프톤, 소카, SM, 현대글로비스 등 다 성수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공업단지 사람들, 그다음 새로 들어온 오피스 상권, 그리고 여길 이용하기 위해 들어온 MG 상권 이런 게 다 몰려가지고 퇴근 시간대 섞이면서 헬게이트가 됐다. 지하철역 진입부터 줄 서 있다. 사실 강남역도 이 정도로 몰리진 않거든요. 아니, 강남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을 걸 대비해서 출구가 존나 많아. 근데 여기는 그 정도로 많이 펼쳐놓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몰림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그런 거죠. 예전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 맨날 나왔잖아요. 홍대가 망했다가 올라가고 또 가로수길 세로수길 얘기 나왔다 그러고 해방촌도 죽었다 살았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명동도 죽었다 살았다 그러고 그거의 최신 2024년 버전은 성수역이다. 그럼 이제 성수역도 조만간 오겠죠. 조만간 올 겁니다. 왜냐면 다른 모든 곳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수역이라고 딱히 이걸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왜냐면 대한민국 다른 모든 곳에서 이게 생겼기 때문에 성수역도 무조건 생겨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면 여기도 임대료 개 많이 올라가지고 빠져나가는 데 생기고 이건 뭐 이미 다 증명했잖아. 몇십 년 동안. 근데 여기는 그래도 오피스 상권이 들어와서 조금 더 낫진 않겠느냐. 뭐 이태원 상권이나 명동도 사무실이 들어가거나 그렇진 않았으니까 대부분 다 이제 판매업소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는 그래도 오피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네들에 비해서 좀 다르긴 합니다. 뭐 연리단길이나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 위메프 팀원 등 대금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이 팀원 위메프 인터파크는 Q10이 인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오픈마켓을 열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물건을 팔면은 일단은 본사로 들어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있다가 정산을 받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물건을 사가지고 돈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판 사람들이 지금 정산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유통사, 그 위메프라던가 이런 곳에서 돈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돈이 Q10이 인수하면서 이렇게 묶이게 된 상황 아니냐. 그럼 이렇게 묶이게 되면서 돈을 못 받게 되면서 여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산을 할 수 있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되면은 이 오픈마켓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물건 값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라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오픈마켓을 사용하시는 분들 만약에 뭔가 물건을 구입하시거나 여기서 지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정산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자, NC소프트 신작 호연 어제 출시했죠. 예전에 그 명짤 있잖아요. 그 원신 둥둥섬에서 행사할 때 이게 돈이 될까?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이 NC가 최근에 돈이 되는 게임을 많이 못 만들다 보니까 이런 서브컬처 게임을 출시했는데 이거 어제 하면서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희가 만든 건 서브컬처 게임이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건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덱빌딩 MMORPG 게임입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든 게 서브컬처 게임이라 그러면은 쪽팔리잖아. 왜냐하면 예전에 그 원신 까면서 돈이 될까 이랬는데 지금 서브컬처 게임 만든다 그러면 그렇지 너네가 굴복했구만. 얼마나 존심 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건 서브컬처 게임은 아니다. 서브컬처 게임은 아니고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덱 빌딩 MMORPG다. 우린 서브컬처 게임이 아니다. 약간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여주인공 최고 등급 가챠 연출. 사실 이 가챠 게임에서 가챠 연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번쩍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쇼케이스 5분짜리 영상은 저희는 PVP가 없는 덱빌딩 게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그 녹화돼 있는 호연 방문석이란 프로그램에서는 이 캡틴이라고 하시는 총괄분이 스킬셋 자체가 이제 약간 PVP에 특화된 PVP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키노트 때는 PVP가 없는 게임이라고 해놓고 인게임 설명을 할 때는 PVP에 특화된 캐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 이 호연 방문석이라는 이 2부 영상은 훨씬 더 이전에 녹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전투 화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뭐냐, 이게 최근에 나온 게임들과 봤을 때 경쟁력이 과연 있냐. 요새 나오는 게임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신작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런 옛날 형태의 게임이 나오면은 될까? 그래가지고 호연은 언제 출시하느냐? 2024년 8월 28일날 출시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이 원신 5.0 버전 런칭일입니다. 이야, 정면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호연은 날짜를 확실히 잡았다. 원신과 우리는 대등한 위치에 설 것이다. 너와 나의 눈높이를 맞추겠다. 8월 28일 라이브 서버 적용 일자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신 5.0 버전과 호연은 같은 날에 출시를 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되죠? 같은 날에 출시한다는 건 매출도 같이 집계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첫 주차 매출 딱 나왔는데 호연이 매출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마케팅으로 얘기할 거 있잖아. 야, 호연 원신이랑 같이 출시했는데 우리가 매출 이겼는데?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NC소프트 주식이 놀랍게도 5일 기준으로 보면은 올랐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봐도 올랐어요. 5년 기준? 아, 이건 좀 어허. 자, 이거 주식 얘기한 김에 어제 또 상장한 데가 있죠. 시프트업이라고. 공모가가 6만원에 나왔었거든요. 그 장 시작 전에 어제 8만원, 7만 9천원 후반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피크가 8만 2,500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투데이 기준 지금 7만 1,500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넷마블도 6만 3천원이고요. 펄어비스도 46,400원이고요.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프트업이 아무리 지금 니케랑 그 스텔라가 좋다고 해도 이게 지금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하는 게 신기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런 상황이다. 갤럭시가 또 이제 신제품 언팩 행사를 했죠. 거기서 나온 것 중에 뭐 원래 있던 갤럭시 폴드나 플립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나오던 거고 뭐 버즈나 이런 것들은 원래 하던 거니까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링이란 건데요. 손에 이렇게 씌운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대 사용일수 30분 충전 시 한 3, 4일 정도를 쓸 수 있고 가격은 49만 9,4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끼고 있으면은 뭐 운동 감지라던가 예전에 피트니스 밴드처럼 심장 박동을 감지해 준다거나 뭐 수면 패턴이 좋은지 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되려고 나왔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거를 사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팔면은 십덕들이 살 것이다. 절대 반지나 이런 서브컬처에서 나오는 식으로 커스텀을 해가지고 팔면은 이 십덕들이 살 것이다. 갤럭시 링은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절대 반지 기능이 있어서 뭔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달아오르고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이 양덕들이 일단 미친 듯이 사줄 것이다. 오히려 기능보다 이런 뭔가 효과적으로 액세서리적 뽕을 노리는 게 훨씬 더 판매율이 높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리치왕 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기능을 넣어야지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애플도 이 스마트링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이 먼저 쐈죠. 애플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끔찍한 범죄자 만기 출소라고 어그로 글로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였다. 이거 여러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월레스 앤 그로밋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클레이 애니메이션인데요. 월레스 앤 그로밋이 과거 인물의 귀환을 담은 새로운 장편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넷플릭스에 공개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출소하는 역할로 나온다고 하네요. 사실 월레스 앤 그로밋 보면은 그 달 치즈밖에 저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달에 둘이 가가지고 달 표면에 있는 걸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크래커에 발라먹는 거 어렸을 때는 야씨 저거 졸라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조금 인상 깊었는데 장편 영화가 돼서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겠고요. 자, 새벽 배송이 일상이 된 서울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 내 식품 사막 현상이라는 건데, 식품 사막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데에서 지금 밖에 나가서 식품을 사려고 했을 때 주변에 이런 마트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곳이 식품 사막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은 이제 치지 않고 채소 같은 거나 이런 거를 팔는 조금 이렇게 중형 마트나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전혀 없는 곳이 식품 사막이 있는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뭐 두부나 콩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팔기 시작했잖아요. 상추나 고추, 마늘 이런 것도 편의점에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동네 주변에 신선 채소들을 공급하는 어떤 형태의 마트도 없을 때 편의점에서 그런 거를 판매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작업실로 삼고 있는데도 주변에 마트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여기도 잠재적 식품 사막 구역이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한테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한 400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요. 거기서는 막 애호박, 당근, 양파, 고추, 마늘 이런 걸 팔고 있어요. 상추쌈 이런 거를. 되게 사이즈가 작은 편의점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요새 새벽 배송을 하는 데가 진짜 많아졌기 때문에 동네 마트가 거의 없어진 곳이 많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5년, 10년 지나면 진짜 주변에는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신선식품을 파는데 거의 없어질 수도 있어. 편의점은 점점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내가 봤을 때 편의점이 동네 마트 이런 걸 먹기 시작하면 훨씬 더 배달이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프라닭 치킨 햄버거 실물 운버거 지금은 할인 중인가봐요. 시그니처 세트 8,200원.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 한국의 맛 시리즈라고 한다. 오늘 새로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메뉴인데 광고의 상태가 이렇게 고추 애드 벌룬을 띄웠는데 누가 봐도 의도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엄이네요. 진정한 엄버거는 여기 있었다. 플라잉 고추 이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